매주 금요일마다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의 섹션 코너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유승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자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ITC 결정에 항고했다고 하죠. 이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지난 6월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3와 4 등 일부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ITC는 그러나 다른 표준 특허 한 건과 스마트폰 자판 입력과 또 문서 열람 방식 등 상용 특허 2건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ITC의 판결에 대해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고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네, 애플이 삼성의 상용 특허까지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ITC는 애플 제품의 상용 특허 위반 여부를 재심사하게 됩니다. ITC가 삼성의 손을 들어줄 경우 애플 제품 수입을 금지한 ITC 결정에 이 거부권을 행사한 오바마 정부의 입장은 난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 항소법원이 ITC의 최종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ITC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좀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낼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도 조금 난처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삼성전자와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차원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에 개발된 3차원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지금까지의 평면 구조에서 수직 구조로 바꾼 게 이제 특징입니다. 네, 즉, 기존 메모리가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 부지의 평평한 단층 주택을 최대한 촘촘하게 만드는 거였다면 이 제품은 수십 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집적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셀 간격이 좁아지면서 전자가 누설되는 간섭 현상을 해결했고 또 기존 20나노급 제품보다 집적도를 2배 이상 높였습니다. 제품 용량은 업계 최대인 128기가비트, 1280억 개 메모리 저장 장소를 손톱 크기만한 칩에 담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그대로 저장되는 메모리 반도체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는 2015년부터는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D램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될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자, 북극해 얼음이 이 30년 만에 절반이 넘게 녹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인은 모두가 다 예상하다시피 지구 온난화겠죠? 네, 그렇죠. 네, 지구 온난화가 이제 주요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이 이 52개 나라 과학자들과 공동 연구한 결과 지난 수십 년간 북극해 얼음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측정한 북극해 얼음은 341만 제곱킬로미터, 종전 최저치였던 2007년의 417만 제곱킬로미터보다 18%나 줄었습니다. 네, 1980년과 비교해서는 45%에 불과한 수치로 33년 만에 북극해 얼음 절반 이상이 녹아내렸습니다. 사라진 북극해 얼음 면적은 한반도의 18배, 미국 면적의 42%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북극 지역은 특히 위도가 낮은 남쪽보다 약 2배 속도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알래스카 최북단의 영구 동토 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같은 북극권인 그린란드는 지난해 7월 대륙 빙하의 97%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 결국 해수면이 높아지고 또 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가 잦아질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조사 결과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난다는 거는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셨겠지만요. 사실 하얀 빙하보다도 이 파란 바다가 더 많이 보이는 부위도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게요. 인체 내 특정 부위에 정확히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미세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의 개발이라고 하죠. 네, 길이 180 마이크로미터, 또 폭 75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이 미세 로봇은요. 자성을 딴 니켈을 뼈대로 생체 거부 반응이 없는 티타늄을 코팅해 3차원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주사기에 넣어 이 로봇을 혈관에 넣어주고 환자 주변에 자기장을 걸어주면 로봇을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3차원 구조는 약물을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데요. 구조 사이사이에 약물을 넣은 뒤 원하는 부위에서 약물을 풀어놓는 겁니다. 3차원 구조로 약물 전달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개발된 1차원 미세 로봇에 비해 한 단계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치매나 망막질환, 또 암과 당뇨병 등 질병 치료에서부터 줄기세포 이식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공학 분야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에 실렸습니다. 네. 자, 하늘에 나는 자동차, 이거 영화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더니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하늘에 나는 자동차의 주인공이 미국의 한 자동차 업체에서 개발한 비행 자동차 트랜지션입니다. 네. 지난 2009년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공개 테스트에서 10분간의 시험 비행을 성공했습니다. 네. 네, 4명까지 탈 수 있는 이 비행 자동차는 도로에서 시속 100km, 공중에서는 시속 185km까지 가능합니다. 예, 뭐 하루빨리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승미 리포터와 함께 과학계 이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